장도윤은 매일 새벽 6시에 일어나던 버릇이 남아 있었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바로 정년퇴직 날이었습니다. 35년 동안 다닌 인쇄소의 공장 냄새와 기계 소음이 더 이상은 자신과 상관없다는 사실이 낯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세면대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이 깊게 패인 이마, 백발이 섞인 머리카락, 그리고 피곤에 젖은 눈동자가 보였습니다. 벌써 67이라니. 그는 중얼거리며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식탁에는 아내 이명숙이 준비한 간단한 아침이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와 김치, 계란말이 한 접시였습니다. 오늘 마지막 출근이지? 명숙이 무심하게 물었습니다. 응, 오늘로 끝이야. 도윤은 짧게 대답하며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이제 매일 집에 있겠네. 나도 정신없겠다. 명숙의 말투에는 걱정보다는 불편함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대답 대신 국물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내려가는 뜨거운 국물이 가슴까지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차가운 말투는 그 온기를 금세 식혔습니다. 아침을 마치고 그는 평소처럼 출근 준비를 했습니다. 낡은 가방을 들고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명숙이 뒤에서 말했습니다. 일찍 들어와. 응. 도윤은 짧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35년이라는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21살 청년이었던 그가 처음 이 공장에 발을 들였을 때의 설렘과 긴장이 생생했습니다. 당시에는 모든 것이 새롭고 희망차 보였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가 태어나고 집을 장만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어느새 머리가 희끗해지고 허리가 굽어지고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혔습니다. 그는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평일 아침의 출근길은 여전히 붐볐습니다. 젊은 직장인들이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그 사이에서 도윤은 문득 자신이 시대에 뒤처진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버스에 올라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풍경들이 지나갔습니다. 매일 보던 편의점, 약국, 분식집, 그리고 낡은 주택가들이었습니다. 이제 이 길을 다시 올 일은 없겠다는 생각에 가슴 한편이 먹먹해졌습니다. 공장에 도착하자 동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도윤 씨, 오늘이 마지막이시죠?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편히 쉬세요. 후배들이 건네는 인사에 그는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다는 말과 함께 악수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그 악수가 왠지 모르게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작별이라는 것이 이렇게 허무한 것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오전 내내 그는 자리에 앉아 서류를 정리했습니다. 35년 동안 쌓아온 자료들, 메모들, 사진들이 책상 서랍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꺼내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젊은 시절 찍은 단체 사진 속에는 까만 머리에 자신이 있었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때는 참 행복했지. 그는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동료들이 그를 위해 조촐한 송별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근처 중국집에서 짜장면과 탕수육을 시켜 먹었습니다. 도윤 씨, 퇴직하시면 뭐 하실 거예요? 후배 하나가 물었습니다. 글쎄, 아직 생각 안 해봤어. 일단 쉬어야지.
부럽습니다. 저희는 아직 멀었는데. 모두가 웃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웃음 속에는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일이 없는 삶이 과연 행복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오후 4시 간단한 퇴직식이 열렸습니다. 공장장이 나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장도윤 과장님 35년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귀하의 헌신과 노력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도윤은 감사패를 받으며 간단하게 인사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고개를 숙여 눈물을 감췄습니다. 식이 끝나고 동료들은 하나씩 악수를 건네며 떠났습니다. 어느새 사무실은 텅 비었습니다. 도윤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책상 앞에 섰습니다. 깨끗하게 정리된 책상 위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손으로 책상을 쓸어봤습니다. 차가운 나무 질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그는 가방을 들고 공장을 나섰습니다. 퇴근길 손에는 동료들이 준 꽃다발이 들려 있었습니다. 분홍색 장미와 흰색 백합이 섞인 꽃다발이었습니다. 향기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하지만 그 꽃다발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35년의 무게를 짊어진 것 같았습니다. 버스를 타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붉은 노을이 하늘을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그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휴식이겠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되고 출근 걱정도 하지 않아도 되고 상사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됩니다. 자유로운 시간이 주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해가 완전히 진 뒤였습니다. 그는 현관문 앞에서 잠시 멈칫했습니다.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깊은 숨을 한 번 들이마시고 문을 열었습니다. 다녀왔어. 그가 말했습니다. 거실에는 명숙이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왔어? 응. 도윤은 꽃다발을 내밀었습니다. 이거 회사에서 받은 거야. 명숙이 잠깐 꽃다발을 쳐다보고는 다시 TV를 향했습니다. 그래. 거기 놔둬.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도윤은 꽃다발을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저녁은? 그가 물었습니다. 냉장고에 있어. 데워 먹어. 명숙의 목소리는 무심했습니다. 도윤은 냉장고를 열어 반찬통을 꺼냈습니다. 김치, 계란찜, 시금치나물이 들어 있었습니다. 전자레인지에 밥을 데우고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명숙은 여전히 소파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저녁을 먹었습니다. 조용한 식탁에서 숟가락 소리만 덩그러니 울렸습니다. 이제 맨날 집에만 있겠네. 명숙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응, 그렇게 될 것 같아. 나도 피곤해지겠어. 그녀의 말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도윤은 숟가락을 멈췄습니다. 왜? 내가 집에 있으면 안 돼?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맨날 얼굴 보고 있으면 답답하잖아. 명숙의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농담이라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앞으로 이어질 긴 나날의 시작이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35년 동안 일만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미래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달리기가 끝났을 때 그에게 남은 건 무엇일까요?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가슴속 깊은 곳에서 외로움이 밀려왔습니다. 방 안은 어두웠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도윤은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소리 없이 혼자서만 울었습니다. 이것이 퇴직 첫날의 끝이었습니다. 그가 꿈꿔왔던 자유로운 삶의 시작은 이렇게 쓸쓸하고 무거웠습니다. 해시태그 2장. 무너져가는 일상. 퇴직 후 한 달이 지났습니다. 장도윤은 매일 아침 6시에 눈을 떴습니다. 35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일어나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 똑딱똑딱 울려 퍼졌습니다. 명숙은 아직 자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요즘 늦게까지 TV를 보다가 자곤 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텅 빈 거실은 고요했습니다. 그는 소파에 앉아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경제 뉴스, 날씨 예보, 사건, 사고 소식들이었습니다.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드라마 재방송이 나왔습니다. 또 채널을 돌렸습니다. 예능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렇게 1시간이 흘렀습니다. 명숙이 일어나 거실로 나왔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그녀가 물었습니다. 응, 잠이 안 와서. 또 TV 보고 있네. 명숙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가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은? 도윤이 물었습니다. 알아서 먹어. 나 바빠. 뭐가 바빠? 청소하고 빨래하고 할 게 많아. 명숙은 냉장고를 열어 반찬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식탁에 툭툭 내려놓았습니다. 밥은 냉장고에 있으니까 데워 먹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는 세탁실로 갔습니다. 도윤은 혼자 밥을 차려 먹었습니다. 찬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우고 김치와 계란찜을 꺼내 상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는 아침은 쓸쓸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 현수와 함께 아침을 먹곤 했습니다. 하지만 현수는 결혼해서 나가고 이제 집에는 부부만 남았습니다. 며느리 수진이는 주말에만 가끔 얼굴을 비췄습니다. 도윤은 밥을 먹으며 명숙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세탁기에 빨래를 넣으며 투덜거렸습니다. 맨날 집에 있으면 빨래도 늘어나고 내가 뭘 했다고. 있기만 해도 일거리가 늘어난다고.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을 해봤자 싸움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는 식사를 마치고 다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의 얼굴에는 웃음이 없었습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습니다. 오전 10시, 11시 정오가 되었습니다. 도윤은 여전히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명숙이 청소기를 들고 거실로 왔습니다. 비켜봐. 청소 좀 하게. 응. 도윤은 일어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방에서도 할 일이 없었습니다. 그는 침대에 누워 또다시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이런 삶이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명숙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점심 먹어. 그녀가 불렀습니다. 도윤은 식탁에 앉았습니다. 뜨거운 라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라면을 먹었습니다. 후루룩 소리만 식탁에 울렸습니다. 이제 나도 쉴 때가 됐잖아.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명숙이 젓가락을 멈췄습니다. 쉬는 것도 한두 달이지. 그게 무슨 말이야? 남편들은 다 무슨 일이라도 하던데 당신은 왜 그렇게 게으르냐? 게으르다고?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나 35년 동안 일했어. 게으른 게 아니라 지친 거야. 지쳤으면 쉬다가 또 일을 찾아야지. 나이가 67인데 누가 나를 써줘? 그럼 집에서라도 뭘 좀 해. 맨날 TV만 보지 말고. 명숙의 말이 칼처럼 날카로웠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속이 서서히 타들어갔습니다. 그는 늘 가족을 위해 일해왔습니다. 명숙은 아이들을 키우느라 고생했고 그건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말들은 너무 가혹했습니다. 점심을 마치고 도윤은 다시 거실로 갔습니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TV를 바라봤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요리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셰프가 환하게 웃으며 요리를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정말 맛있습니다. 화면 속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도윤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화면만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오후가 되었습니다. 명숙은 친구들과 약속이 있다며 외출했습니다. 저녁 늦을 거야. 알아서 먹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집 안은 텅 비었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고요한 정막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소파에서 일어나 창문가로 갔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 놀이터에서는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엄마들은 벤치에 앉아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바쁘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그 속에 섞일 수 없었습니다. 그는 유리창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차가운 유리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나는 뭘 하며 살아야 하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고요함만이 그를 둘러쌌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으로 저녁을 차렸습니다. 혼자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저녁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하지만 그는 뉴스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밥그릇만 바라보며 기계적으로 숟가락을 움직였습니다. 명숙은 밤 9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응. 도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저녁 먹었어? 응. 그래. 명숙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 무언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도윤은 그녀 옆에 앉아 있었지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대화가 없었습니다. 그저 같은 공간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명수가. 도윤이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왜? 우리 주말에 어디 갈까? 오랜만에 공원이라도. 나 주말에 약속 있어. 또? 왜? 내가 집에만 있어야 해? 명숙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나가서 뭐 좀 해. 맨날 집에만 있지 말고. 나는 갈 데가 없잖아. 그러니까 친구라도 만나든지 취미라도 찾든지 해. 명숙은 다시 스마트폰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내쉬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웠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가 정말 무쓸모가 된 걸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오랜 세월을 버티게 해준 자존심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습니다. 35년 동안 그는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돈을 벌어 가족을 먹여 살리고 아이를 키우고 집을 지켰습니다. 그것이 그의 존재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역할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역할이 끝난 그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밤 11시였습니다. 명숙은 아직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희미하게 TV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도 같았습니다. 6시에 눈을 떴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명숙이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또 TV야? 그녀가 투덜거렸습니다. 할 게 없어서. 그러니까 뭐라도 좀 찾으라고. 같은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같은 하루가 반복되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이 지나갔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점점 무기력해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몸은 일어나도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소파에 앉아 하루 종일 TV만 봤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다큐멘터리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보든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시간을 때우기 위한 것일 뿐이었습니다. 명숙의 잔소리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일어나 좀. 맨날 저러고 앉아 있을 거야? 밥은 먹고 있어? 운동이라도 좀 해. 친구들 만나든지 해. 집에만 있으면 우울증 온다. 그녀의 말은 맞았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움직일 힘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연락할 용기도 나지 않았습니다. 퇴직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들 현수가 며느리 수진과 함께 집에 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현수가 밝게 인사했습니다. 왔니? 도윤이 반갑게 일어났습니다. 오랜만에 아들을 보니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아버지,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응, 그냥 그렇지 뭐. 퇴직하셨는데 편히 쉬고 계세요? 응, 쉬고 있어. 도윤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억지로 지은 웃음이었습니다. 수진이 부엌에서 명숙을 도왔습니다. 저녁 준비를 함께 했습니다. 식탁에는 불고기, 김치찌개, 잡채가 차려졌습니다. 온 가족이 둘러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버지, 요즘 뭐하고 지내세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그냥 TV 보고 그래. TV만요? 응. 취미 같은 거 없으세요? 취미라. 딱히 없는데. 도윤은 머뭇거렸습니다. 평생을 일만 하다 보니 취미를 가져본 적이 없었습니다. 아버지, 운동이라도 하시지 그래요. 건강에 좋잖아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야 하는데 귀찮아서. 에이, 아버지. 그러시면 안 되죠. 현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걱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명숙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가 요즘 맨날 집에만 있어. 응, 퇴직하셨으니까요. 그래도 뭐라도 하셔야지. 맨날 소파에 앉아서 TV만 봐. 명숙의 목소리에는 불만이 가득했습니다. 현수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버지, 동네에 노인복지관 같은데 가보시는 건 어때요? 노인복지관? 네, 거기 가면 프로그램도 많고 어르신들도 많이 계시대요. 나는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 것 같은데. 도유는 손을 저었습니다. 노인복지관이라는 말이 자존심을 건드렸습니다. 자신은 아직 늙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나이가 67인데요. 그래도 아직 멀쩡한데. 그러니까 건강할 때 운동도 하고 사람들도 만나시라는 거예요. 현수의 말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도유는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현수 부부는 일찍 일어섰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저희 이만 가볼게요. 벌써? 네, 내일 수진이가 일찍 출근해야 해서요. 그래, 조심해서 가거라. 도유는 아쉬움을 감추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자 집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명숙이 설거지를 하러 부엌으로 갔습니다. 도유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 더욱 넓게 느껴졌습니다. 현수 말이 맞아. 명숙이 부엌에서 말했습니다. 뭐가? 당신도 뭐라도 좀 해. 집에만 있지 말고. 알았어. 도유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유는 침대에 누워 현수의 말을 떠올렸습니다. 운동이라도 하라고 했지. 그는 내일부터 산책이라도 해볼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생각도 잠시뿐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는 여전히 소파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일주일이 더 지났습니다. 어느 날 저녁 식탁에서 또다시 말다툼이 일어났습니다. 명숙이 반찬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정말 이렇게만 살 거야? 갑자기 왜 그래? 내가 보기에도 답답해. 하루 종일 집에만 있으면서 아무것도 안 해. 나도 힘들어. 뭐가 힘들어? 일도 안 하는데. 그게 말로 설명하기 힘들어. 도유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자신도 정확히 뭐가 힘든지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무기력하고 외롭고 쓸모없다는 느낌뿐이었습니다. 나도 힘들어. 명숙이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가 더 힘들어. 내가 뭘 했는데? 있기만 해도 스트레스야. 맨날 집에 있으니까. 그 말이 도윤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그는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럼 나더러 어쩌라고? 밖에 나가든지 친구 만나든지 뭐라도 해. 친구가 어딨어? 다들 바쁘거나 멀리 있어. 그럼 새로 사귀든지. 이 나이에 새로 친구를 사귀라고. 도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당신은 내 상황을 이해 못해. 이해는 무슨 이해야? 당신이 노력을 안 하잖아. 노력을 안 한다고? 도윤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나 35년 동안 노력했어. 가족 위해서 매일 일했어. 그건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잖아. 명숙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냥 TV만 보고 있잖아. 그럼 나더러 뭘 하라고.
알아서 찾으라고. 둘은 서로를 노려봤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은 식어갔습니다. 누구도 먼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결국 도윤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나 방에 있을게. 그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침대에 앉아 머리를 감쌌습니다.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는 자문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렇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명숙과 손을 잡고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습니다. 주말이면 아이를 데리고 놀러 다니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런 시간들이 사라졌습니다. 일에 치여 가족과의 시간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마저 없어지자 남은 것은 서먹함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도윤은 처음으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2시, 3시가 되어도 눈이 말똥말똥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어. 무언가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그는 혼자였습니다. 어느 날 아침 도윤은 더 이상 집에 있을 수 없었습니다. 명숙의 차가운 시선과 무거운 침묵이 그를 짓눌렀습니다. 그는 외투를 걸치고 조용히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어디가? 명숙이 물었습니다. 산책 좀. 그래. 그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듯한 대답이었습니다. 도윤은 아파트를 나와 천천히 걸었습니다. 가을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습니다. 낙엽이 바닥에 떨어져 바스락거렸습니다. 그는 아무 목적지 없이 걸었습니다. 그저 집에서 벗어나고 싶었을 뿐입니다. 10분쯤 걸었을까? 근처 공원이 보였습니다. 평소에는 그냥 지나쳤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발걸음이 공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는 사람들이 드문드문 있었습니다. 조깅하는 젊은이들, 산책하는 노부부, 벤치에 앉아 책을 읽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도윤은 나무 아래 벤치를 찾아 앉았습니다. 시원한 그늘이 그를 감쌌습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원의 공기는 신선했습니다. 나무 냄새, 흙 냄새, 그리고 가을 냄새가 코끝을 간지럽혔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여유였습니다. 그는 눈을 감고 잠시 명상에 잠겼습니다.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이런 것도 괜찮네. 그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집에서 느꼈던 답답함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날마다 나오시네요.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도윤은 눈을 떴습니다. 앞에는 70대로 보이는 할머니가 서 있었습니다. 흰 머리에 부드러운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네. 저를 아세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어제도 오셨잖아요. 그저께도요. 아, 그랬나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매일 같은 벤치에 앉아 계시더라고요.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자신이 이 공원에 며칠 동안 왔는지조차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집에 있으면 답답하지요?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네, 좀 그렇습니다. 저도 그래요. 혼자 살다 보니 집이 감옥 같더라고요. 혼자 사세요? 네, 남편을 10년 전에 떠나보냈어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슬픔보다는 담담한 수용이 느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할머니가 도윤 옆에 앉았습니다. 제 이름은 김순자예요. 올해 70입니다. 저는 장도윤입니다. 67입니다. 반갑습니다.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순자의 손은 따뜻했습니다. 주름이 가득했지만 부드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도윤 씨는 퇴직하셨나 봐요? 네, 한 달 전에요. 그러면 이제 자유 시간이 많으시겠네요. 자유라기보다는 그냥 할 일이 없어요. 도윤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순자 씨도요? 네, 남편이 돌아가시고 나서 한동안 방황했어요. 뭘 해야 할지 몰라서요. 지금은요? 지금은 저만의 일을 찾았죠. 순자가 미소 지으며 가방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스케치북과 색연필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세요? 네, 취미로요. 공원에 나와서 풍경을 그려요. 순자가 스케치북을 펼쳐 보여주었습니다. 그 안에는 공원의 나무, 벤치, 연못, 그리고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색연필로 그려진 그림들이었지만 따뜻한 감성이 느껴졌습니다. 잘 그리시네요. 도윤이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취미로 하는 거예요. 전문가는 아니에요. 언제부터 그리셨어요? 65살 때부터요. 남편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 외로워서 시작했어요. 65살에 새로 시작하셨다고요? 네, 늦었다고 생각했지만 해보니까 재밌더라고요. 순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삶에 대한 열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윤은 그 모습이 부러웠습니다.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할머니는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고 있었습니다. 저도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요?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물론이죠.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그려본 적이 없어요. 그게 뭐 대수예요? 시작하면 되죠. 순자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서 여분의 스케치북과 연필을 꺼냈습니다. 자, 이거 드릴게요. 한번 그려보세요. 이걸 제가 받아도 되나요? 당연하죠. 저는 여러 개 있어요. 도윤은 스케치북과 연필을 받았습니다. 손에 쥐어진 연필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평생 공구와 기계만 다루던 손이었습니다. 뭘 그려야 할까요? 보이는 대로 그리면 돼요. 저 나무를 그려보는 건 어때요? 순자가 앞에 큰 나무를 가리켰습니다. 가지가 쭉쭉 뻗어 있고 잎사귀가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였습니다. 도윤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하얀 종이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그는 연필을 들고 천천히 선을 그었습니다. 서툴렀습니다. 선이 떨렸습니다. 나무의 형태를 잡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집중이 되었습니다. 다른 생각이 사라졌습니다. 오직 눈앞에 나무와 종이 그리고 연필만 존재했습니다. 잘하고 있어요. 순자가 옆에서 격려했습니다. 처음 치고는 정말 잘하시네요. 그런가요? 네, 저는 처음에 이것보다 못했어요. 도윤은 계속 그림을 그렸습니다. 나뭇가지 하나하나를 그렸습니다. 잎사귀를 표현하려 했습니다. 땅에 드리워진 그림자도 그려 넣었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 그는 연필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서툴고 어설픈 그림이었지만 그는 뿌듯했습니다. 다 그렸어요. 보여주세요. 순자가 스케치북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녀는 그림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정말 잘 그리셨어요. 나무의 느낌이 살아있어요. 감사합니다. 도윤은 쑥스러워하며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칭찬을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무언가를 해냈다는 성취감을 느꼈습니다. 가슴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습니다. 도윤 씨, 내일도 나오세요. 같이 그림 그려요.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내일도요? 네, 매일 나와서 그리다 보면 실력이 늘어요. 그리고 혼자보다 함께하면 더 재밌어요. 좋습니다. 내일 또 올게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에 내일이 기대되었습니다.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어요. 순자가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정말 감사했습니다. 천만에요. 내일 봐요. 네, 내일 봬요. 순자는 손을 흔들며 공원을 떠났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그린 그림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서툰 선들, 어설픈 나뭇가지들이었지만 그에게는 특별했습니다. 35년 동안 그는 늘 똑같은 일만 했습니다. 기계를 다루고 인쇄물을 확인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창조적인 일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는 무언가를 만들어냈습니다. 자신의 손으로 자신의 감각으로 세상을 표현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기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명숙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왔어? 응. 오래 나갔네. 어디 갔었어? 공원에. 공원? 거기서 뭐 했는데? 그냥 산책하고 그림 좀 그렸어. 도윤이 스케치북을 꺼내 보였습니다. 명숙이 잠깐 쳐다봤습니다. 그림? 갑자기 왜? 공원에서 할머니 한 분을 만났어. 그분이 그림을 가르쳐 주셨어. 할머니? 명숙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래. 혼자 사시는 분인데 매일 공원에서 그림을 그리신대. 나이는? 70이래. 명숙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불편함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된장찌개와 생선구이, 나물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오늘 하루가 짧게 느껴졌어. 도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응. 그림 그리는 게 재밌더라. 계속할 거야? 응, 내일도 나가려고. 명숙은 대답 대신 국을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이 불편했지만 도윤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그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스케치북을 책상 위에 펼쳐 놓았습니다. 자신이 그린 나무 그림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서툴지만 애정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오랜만에 일기를 쓰고 싶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글을 썼습니다. 오늘은 그림을 그렸다. 하루가 짧게 느껴졌다. 내가 아직 살아있다는 느낌이 든다. 순자 씨라는 분을 만났다. 좋은 분이다. 내일이 기대된다. 그는 일기장을 덮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잠이 올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평화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일찍 일어났습니다. 6시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마음이 가벼웠습니다. 공원에 가야 한다는 설렘이 있었습니다. 그는 씻고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스케치북과 연필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거실로 나가자 명숙이 부엌에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네. 응, 공원 가려고. 또 그 할머니 만나러? 응. 명숙의 목소리에는 날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다녀올게. 그는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은 가벼웠습니다. 발걸음이 경쾌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자 순자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어제와 같은 벤치에 앉아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순자 씨. 도윤이 반갑게 불렀습니다. 어머, 도윤 씨. 일찍 오셨네요. 네, 일찍 일어났어요. 열심히 쉬네요. 두 사람은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순자가 물었습니다. 오늘은 뭘 그릴까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요. 저 연못을 그려보는 건 어때요? 물에 비친 하늘도 그리고요. 좋아요. 도윤은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고 연못을 바라봤습니다. 잔잔한 물결, 떠있는 오리들, 그리고 물에 비친 구름들이 보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선을 그어 나갔습니다. 어제보다 손이 조금 더 자연스러웠습니다. 순자도 옆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세계에 집중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1시간, 2시간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그림 그리는 것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집에서의 답답함, 명숙과의 갈등, 미래에 대한 불안 모두 사라졌습니다. 오직 눈앞의 풍경과 손끝의 연필만 존재했습니다. 다 그렸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도 거의 다 그렸어요. 서로 작품을 보여줄까요? 네. 두 사람은 스케치북을 교환했습니다. 순자의 그림은 섬세했습니다. 물결의 움직임, 오리의 깃털, 구름의 질감이 살아있었습니다. 정말 잘 그리시네요. 도윤이 감탄했습니다. 도윤 씨도 많이 늘었어요. 어제보다 훨씬 자연스러워요. 정말요? 네, 자신감을 가지세요. 재능이 있으세요. 그 말에 도윤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인정해준다는 것이 이렇게 기쁜 일인지 처음 알았습니다. 순자 씨, 감사합니다. 뭐가요? 저에게 그림을 알려주셔서요. 덕분에 삶이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도윤 씨가 스스로 변하신 거예요. 순자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퇴직하셨으면 이제부터 당신 인생을 살아야지요. 제 인생이요? 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직장을 위해 사셨잖아요. 맞아요. 이제는 도윤 씨 자신을 위해 사세요. 자신을 위해. 도윤은 그 말을 되새겼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을 위해, 회사를 위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이 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저도 65살에 그림을 시작했잖아요. 지금은 이게 제 삶의 이유예요. 삶의 이유. 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그릴까 생각해요. 공원에 나오면 새로운 풍경을 발견해요. 그게 저를 살아있게 만들어요.
도윤은 깊이 공감했습니다. 어제와 오늘 그림을 그리며 느낀 감정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도윤 씨도 그럴 수 있어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순자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진심 어린 격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씨. 천만에요. 우리 내일도 만나요. 네, 꼭요. 두 사람은 악수를 나눴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도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가슴 속에는 희망이 싹트고 있었습니다. 집에 도착하니 명숙이 거실에 있었습니다. 왔어? 응. 오래 있었네. 그림 그리다 보니까. 도윤은 스케치북을 꺼내 보였습니다. 오늘 그린 연못 그림이었습니다. 명숙이 잠깐 보더니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래.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윤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으로 들어가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어제 그린 나무 그림 옆에 나란히 붙였습니다. 두 장의 그림이 벽을 장식했습니다. 그는 그림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이 그려야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윤은 매일 아침 공원에 나갔습니다. 순자와 함께 그림을 그리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실력도 조금씩 늘었습니다. 선이 자연스러워졌고 색감도 다양해졌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예전처럼 무기력하게 소파에 앉아 있지 않았습니다. 아침마다 서둘러 준비하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하지만 명숙은 그의 변화를 곱게 보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도윤이 외출 준비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또 나가? 명숙이 물었습니다. 응, 공원에. 매일 그 할망구랑 만나러 가는 거야? 할망구라니 순자 씨라고. 나이 많은 할머니잖아. 명숙의 목소리에는 짜증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당신 요즘 좀 이상해. 뭐가 이상해? 맨날 밖에서 노니까 집안일은 누가 해? 집안일? 내가 해야 할 일이 뭐가 있어? 도윤이 반문했습니다. 전구도 갈아야 하고 수도꼭지도 고쳐야 하고 할 게 많아. 그건 주말에 할게. 주말에도 당신 공원 가잖아.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명숙아, 나는 그냥 숨 좀 쉬고 싶어서 그래. 숨은 무슨 숨이야? 집에 있으면 답답하다고. 나도 힘들어 죽겠어. 명숙이 소리쳤습니다. 당신은 매일 밖에서 놀고 나는 집에서 혼자 모든 걸 해야 하잖아. 놀러 가는 게 아니야. 그림을 그리러 가는 거라고. 그림이든 뭐든 매일 나가면 나는 어떡해? 당신도 나가면 되잖아. 친구들 만나고. 내가 언제 시간이 있어? 집안일 하느라 바쁘다고. 두 사람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도윤은 가방을 메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나갔다 올게. 그냥 가. 돌아오지 마. 명숙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렸습니다. 도윤은 문을 닫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하지만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공원에 도착하니 순자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도윤 씨, 오늘은 좀 늦으셨네요. 죄송해요. 집에서 좀. 무슨 일 있으세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집사람이랑 다퉜어요.
아, 제가 매일 나오니까 불편해 하더라고요. 그럴 수 있죠. 이해는 돼요. 순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도윤 씨도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어요. 권리라. 네, 평생 일만 하셨잖아요. 이제는 쉬면서 하고 싶은 일 하셔야죠. 그런데 집사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도윤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부인분을 이해는 해요. 갑자기 남편이 매일 밖에 나가면 외롭고 섭섭할 수 있어요. 맞아요. 하지만 도윤 씨도 억울하시겠죠. 네, 솔직히 그래요.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요즘은 대화가 안 돼요. 결혼 생활이 원래 그래요. 시간이 지나면서 변해요. 순자 씨는 어떠셨어요? 남편분이랑. 도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잠시 멀리를 바라봤습니다. 우리도 갈등이 많았어요. 그러셨어요? 네, 남편은 집에만 있고 싶어 했고, 저는 밖으로 나가고 싶었어요. 그래서요? 결국 각자의 삶을 살기로 했어요. 함께 있되 서로의 공간을 존중하기로요. 순자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관계가 더 좋아졌어요. 그런 방법도 있군요. 네, 부부라고 해서 항상 붙어 있을 필요는 없어요.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 방법이 자신에게도 통할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일단 그림이나 그려요. 생각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거예요. 순자가 스케치북을 건넸습니다. 도윤은 연필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공원의 분수를 그리기로 했습니다. 물줄기가 하늘로 솟구치고 햇빛에 반짝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집중해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편은 여전히 무겁였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오후가 되자 도윤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다녀왔어. 대답이 없었습니다. 거실에 명숙이 없었습니다. 부엌에도 방에도 없었습니다. 메모지가 식탁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네 집에 갔다. 늦을 거니까 알아서 먹어. 짧은 메모였습니다. 도윤은 메모지를 내려놓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집이 쓸쓸했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남은 반찬으로 저녁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밥은 맛이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거실로 나와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서로를 사랑했습니다. 손을 잡고 걸었고 눈을 보며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가정을 꾸리고 함께 어려움을 이겨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턴가 대화가 줄었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그저 같은 집에 사는 남남이 되어버렸습니다. 밤 9시가 넘어서야 명숙이 돌아왔습니다. 다녀왔어. 그녀가 말했습니다. 응. 저녁 먹었어? 응. 짧은 대화였습니다. 명숙은 방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도윤은 거실에 혼자 남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 명숙이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녀는 소파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침묵만 흘렀습니다. 명수가.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뭐? 우리 이야기 좀 하자. 무슨 이야기? 우리.
요즘 너무 안 좋잖아. 명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계속 말했습니다. 나도 당신 마음 이해해. 내가 매일 나가니까 외롭겠지. 이해는 무슨. 하지만 나도 숨통이 필요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서 못 견디겠어. 그래서 매일 그 할머니랑 놀러 다니는 거야? 명숙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놀러 다니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그럼 뭐야? 그림. 그게 그렇게 중요해? 나한테는 중요해. 도윤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평생 일만 했어. 내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알았어. 나는 그림 그리는 게 좋아. 공원에 나가는 게 좋아. 나는 명숙이 물었습니다. 나는 어떡하고? 당신도 하고 싶은 거 하면 되잖아. 내가 뭘 해? 집안일하고 밥하고 빨래하는 게 내 일이야. 그건 내가 도와줄게. 도와준다고? 당신이 뭘 도와줘? 명숙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40년 동안 당신은 돈만 벌어왔어. 집안일은 내가 다 했어. 나도 알아. 아는 게 아니야. 당신은 몰라.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는 젊음을 다 바쳤어. 애들 키우고 시부모 모시고 집안일 하느라. 명수가, 내 꿈이 뭔지 아냐? 나도 공부하고 싶었어. 나도 일하고 싶었어. 명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참았어. 가족을 위해서. 미안해. 도윤이 말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되는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명숙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나도 지쳤어. 당신 눈치 보는 것도, 당신 뒷바라지하는 것도. 그럼. 도윤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거운 침묵이었습니다. 한참 후 명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우리 이혼하자. 뭐? 도윤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이혼하자고. 갑자기 무슨. 갑자기가 아니야. 나 오래 생각했어. 명숙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서로 답답하면 그냥 끝내는 게 나을 것 같아. 명수가 우리 40년을 살았잖아. 그러니까 끝내는 거야. 더 이상은 못 견디겠어. 아이들은 다 컸어. 이제 우리 걱정할 나이야. 명숙은 일어섰습니다. 생각해봐. 나는 진심이야. 그녀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혼자 남았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이혼이라는 단어가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끝나는 건가?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소파에 앉은 채 밤을 새웠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으로 수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40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펼쳐졌습니다. 첫 만남, 첫 데이트, 결혼식, 신혼여행. 아이가 태어났을 때의 기쁨, 함께 웃던 순간들. 하지만 동시에 갈등도 떠올랐습니다. 말다툼, 냉전, 서로에 대한 실망.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서로를 사랑하지 않게 됐을까? 아니, 사랑이 식은 걸까? 아니면 지친 걸까? 도윤은 알 수 없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희미한 빛이 들어왔습니다. 도윤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몸이 무거웠습니다.
그는 세면대로 가서 찬물로 얼굴을 씻었습니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초췌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명숙은 아직 방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공원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순자를 만나면 마음이 조금 편해질 것 같았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순간 명숙의 방문이 열렸습니다. 어디가? 공원. 또? 응. 이야기 안 할 거야?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도윤은 문을 닫고 나갔습니다. 공원으로 가는 길은 무겁였습니다. 발걸음이 느렸습니다. 평소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공원에 도착했을 때 순자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도윤은 벤치에 혼자 앉았습니다. 아침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리 없이 조용히 울었습니다. 오랜만에 우는 것이었습니다. 가슴 속에 쌓였던 감정들이 터져 나왔습니다. 슬픔, 분노, 후회, 외로움. 모든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흘러나왔습니다. 도윤 씨? 뒤에서 순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윤은 재빨리 눈물을 닦았습니다. 순자 씨, 무슨 일 있으세요? 순자가 다가와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집사람이 이혼하자고 했어요. 아, 순자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젯밤에요. 갑자기라니요? 네, 대화하다가 갑자기. 도윤은 어젯밤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명숙의 말, 자신의 반응, 그리고 이혼 이야기까지. 순자는 말없이 들어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렇게 끝낼 수는 없잖아요. 도윤 씨 마음은 어떠세요? 순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저요? 네, 이혼하고 싶으세요? 도윤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명숙과의 관계가 힘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대화도 안 되고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40년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이겨낸 세월이 있었습니다. 모르겠어요.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집사람 말도 이해가 돼요. 어떤 부분이요? 저도 지쳤지만 집사람도 지쳤을 거예요.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으니까.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분 다 희생하셨겠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럼 이제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글쎄요.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아요. 도윤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실 저도 자유롭고 싶어요. 눈치 안 보고 구박 안 받고 살고 싶어요. 그럼요, 당연하죠. 하지만 동시에 무섭기도 해요. 혼자 산다는 게. 그 마음도 이해해요. 순자가 도윤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도윤 씨, 천천히 생각하세요. 급하게 결정할 필요 없어요. 네. 하지만 한 가지는 기억하세요. 뭐죠? 도윤 씨도 행복할 자격이 있어요. 나이가 많든 적든 결혼했든 안 했든 누구나 행복할 권리가 있어요. 그 말이 도윤의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평생을 남을 위해 살았습니다. 가족의 행복, 아이들의 미래, 아내의 안정. 하지만 정작 자신의 행복은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자 씨. 별 말씀을요.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따뜻한 침묵이었습니다. 위로가 되는 침묵이었습니다. 오늘은 그림 그리지 않을래요. 순자가 말했습니다. 그냥 여기 앉아 있어요. 생각 정리하세요. 네. 도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벤치에 앉아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아침 햇살이 나뭇잎 사이로 비쳤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며 날아다녔습니다. 조깅하는 사람들, 산책하는 노부부, 뛰어노는 아이들. 모두가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나도 내 삶을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40년 동안 다른 사람을 위해 살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을 위해 살아도 되는 걸까? 그것이 이기적인 것일까 아니면 당연한 것일까? 도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정오가 되었습니다.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도윤 씨는 좀 더 있다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힘내세요. 어떤 결정을 하시든 응원할게요. 순자는 손을 흔들며 공원을 떠났습니다. 도윤은 혼자 남았습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아무것도 그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백지를 바라보니 마음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백지처럼 모든 것을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후 3시쯤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섰습니다. 명숙이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왔어? 응. 생각했어? 응. 도윤은 그녀 앞에 섰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오랜 세월을 함께한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낯선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나도 생각해봤어. 도윤이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말이 맞아. 우리 서로에게 짐이 됐어. 명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자유롭고 싶어. 내 인생을 살고 싶어. 나도 그래. 그럼. 도윤은 한 번 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혼하자. 우리 그만하자. 그 말을 하는 순간 눈물이 흘렀습니다. 명숙도 울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40년의 세월이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2달이 지났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이 어제 같았습니다. 명숙은 아파트에 남았고 도윤은 짐을 싸서 나왔습니다. 아들 현수는 울먹이며 말렸지만 두 사람의 결정은 확고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가시는 거예요? 현수가 물었습니다. 응, 이게 최선이야. 하지만, 괜찮아. 아버지는 괜찮아. 도윤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짐을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마지막으로 뒤돌아보니 명숙이 창가에 서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습니다. 명숙은 손을 들어 작게 흔들었습니다. 도윤도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도윤은 공원 근처의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오래된 건물의 2층이었습니다. 방 하나, 작은 부엌, 그리고 화장실로 이루어진 공간이었습니다. 벽지는 낡았고 바닥은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하늘이 좋았습니다. 그는 짐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옷가지, 책 몇 권, 그리고 그림 도구들이 전부였습니다. 40년을 살았지만 정작 자신의 것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은 가족의 것이었고 집의 것이었습니다. 짐을 다 풀고 나니 방이 텅 비어 보였습니다. 그는 벽에 자신이 그린 그림들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그림, 연못 그림, 분수 그림, 그리고 공원 풍경들. 하나하나 벽을 채워갔습니다. 그림들이 걸리자 방이 조금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이제 여기가 내 집이구나.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처음으로 자신만의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기쁘면서도 외로웠습니다. 밤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간단하게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혼자 먹는 라면은 쓸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편안하기도 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누구의 잔소리도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창가에 앉아 밖을 바라봤습니다. 거리에는 불빛이 반짝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차들이 지나갔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창밖 풍경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연필을 들고 천천히 선을 그어 나갔습니다. 건물들, 가로등, 지나가는 사람들의 실루엣. 그림에 집중하다 보니 외로움이 조금 가셨습니다. 1시간쯤 그렸을까?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밤의 거리를 담은 그림이었습니다. 나쁘지 않네. 그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그림을 벽에 붙이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습니다. 낯선 공간이었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운 기분이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는 눈을 감았습니다. 잠이 스르르 밀려왔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윤은 6시에 일어났습니다. 여전히 몸에 밴 습관이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씻고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공원에는 순자가 이미 와 있었습니다. 도윤 씨. 그녀가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순자 씨. 이사 잘하셨어요? 네, 어제 다 끝냈어요. 새 보금자리는 어때요? 좋아요. 작지만 제 공간이라서요. 도윤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순자는 그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많이 힘드셨죠? 솔직히 말하면. 네. 그럴 거예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어요.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순자가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오늘은 뭘 그릴까요? 저 벤치는 어때요? 사람 없는 빈 벤치요. 좋은 생각이에요. 도윤도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연필을 들고 빈 벤치를 바라봤습니다. 나무 그늘 아래 놓인 낡은 벤치였습니다. 아무도 앉아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빈 공간이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벤치의 나무 질감, 그늘의 농담, 주변의 풀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표현했습니다. 순자도 옆에서 조용히 그렸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각자의 세계에 빠져들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해가 높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등을 비췄습니다. 새들이 노래했습니다. 바람이 나뭇잎을 흔들었습니다.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다 그렸어요. 도윤이 말했습니다. 저도요. 서로 보여줄까요? 네. 두 사람은 그림을 교환했습니다. 도윤의 그림 속 벤치는 외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고요한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도윤 씨 정말 많이 늘었어요. 순자가 감탄하며 말했습니다. 감정이 느껴져요. 외로움 그리고 평화. 정말요? 네, 그림은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는 사람의 마음이 그대로 나타나죠. 도윤은 자신의 그림을 다시 들여다봤습니다. 순자의 말이 맞았습니다. 그림 속에는 자신의 현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외롭지만 평화롭고 쓸쓸하지만 자유로운 마음이었습니다. 순자 씨 감사해요. 뭐가요? 그림을 가르쳐 주셔서요. 덕분에 제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웠어요. 제가 한 건 별로 없어요. 도윤 씨가 스스로 찾으신 거예요. 순자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리세요. 그림이 도윤 씨를 치유해 줄 거예요. 네, 그럴게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공원에 앉아 있었습니다. 대화를 나누기도 하고 침묵하기도 했습니다. 편안한 시간이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자 순자가 일어섰습니다. 저는 이만 가볼게요.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 네, 다녀오세요. 도윤 씨도 점심 드세요. 거르지 말고요. 네, 걱정 마세요. 순자는 손을 흔들며 떠났습니다. 도윤은 조금 더 벤치에 앉아 있었습니다. 배가 고팠지만 일어서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평화로운 순간을 더 즐기고 싶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아버지. 익숙한 목소리였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아들 현수가 서 있었습니다. 현수야? 여기 계실 줄 알았어요. 너 어떻게 해? 어머니한테 들었어요. 아버지가 매일 여기 나오신다고. 현수가 옆에 앉았습니다. 도윤은 당황스러웠습니다. 일은 괜찮아? 평일인데. 오늘 휴가 냈어요. 아버지 보고 싶어서요. 그랬구나. 두 사람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현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정말요? 정말이야. 도윤이 아들을 보며 웃었습니다. 아버지는 요즘 처음으로 내 인생을 살고 있어. 내 인생이요? 응, 평생 가족을 위해 살았잖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사는 거야. 현수는 아버지의 얼굴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표정이었습니다. 피곤해 보이지만 동시에 평온해 보였습니다. 어머니는 어때요? 현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잘 지내시더라. 너희 어머니도 자유로워진 것 같아. 그래도 마음이 안 좋으시겠죠. 우리 둘 다 시간이 필요해. 괜찮아질 거야. 도윤이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너는 걱정하지 마. 부모 걱정은 부모가 하는 거야. 하지만 아버지. 현수야, 아버지도 행복할 권리가 있어. 도윤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동안 너희를 키우고 가정을 지키느라 힘들었어. 이제는 좀 쉬고 싶어. 현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죄송해요, 아버지. 왜? 제가 더 잘했어야 하는데. 너는 잘했어. 너무 잘 컸어. 도윤이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오랜만에 포옹이었습니다. 현수는 아버지 품에서 조용히 울었습니다. 도윤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현수가 먼저 몸을 일으켰습니다. 아버지, 저 이제 가봐야 해요. 그래, 조심해서 가. 자주 올게요. 응, 언제든 와. 현수는 아버지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떠났습니다. 도윤은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걱정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그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원룸에 들어서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이 고요함에 익숙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간단하게 점심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도시락이었습니다. 맛은 그저 그랬지만 혼자 먹기에는 충분했습니다. 식사 후 그는 다시 스케치북을 펼쳤습니다. 오늘은 기억 속 풍경을 그리기로 했습니다. 어릴 적 살던 동네의 골목길이었습니다. 좁은 길, 낡은 담장, 그리고 우물이 있던 마당. 어머니가 빨래하던 모습, 아버지가 담배 피우던 모습. 모두 오래전 기억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그 풍경을 그려나갔습니다. 기억은 희미했지만 마음으로 그렸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순간의 감정이었습니다. 그림이 완성되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 시간을 건너 과거와 연결된 기분이었습니다. 엄마, 아빠, 저 잘 지내고 있어요.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그림으로나마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도윤은 창가에 앉아 노을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그는 스케치북을 다시 꺼냈습니다. 이 노을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색연필을 들고 하늘을 표현했습니다. 주황색, 빨간색, 보라색이 섞인 하늘. 구름 사이로 비치는 햇빛. 건물의 실루엣. 모든 것을 담으려 애썼습니다. 그림을 그리는 동안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다른 생각이 들지 않았습니다. 과거도 미래도 없었습니다. 오직 지금 이 순간만 존재했습니다. 1시간쯤 지나 그림이 완성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만족스러웠습니다. 자신의 감정이 담긴 그림이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벽에 붙였습니다. 방 안이 점점 그림으로 채워지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그림이 하나의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외로움, 평화, 희망, 추억. 모든 감정이 벽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내 공간이 됐네. 그는 만족스럽게 웃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윤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공원에서 그림을 그렸고 아들을 만났고 혼자 식사를 했고 또 그림을 그렸습니다. 단순한 하루였지만 충만했습니다.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았고 누구와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했습니다. 이것이 자유구나.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유란 거창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시간을 자신이 결정하는 것, 자신의 마음을 자신이 돌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자유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도윤은 매일 같은 루틴을 반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공원에 가고 순자와 그림을 그리고 집에 돌아와 혼자만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단순한 삶이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어느 날 순자가 제안했습니다. 도윤 씨, 우리 그림 전시회 한번 해볼까요? 전시회요? 네, 동네 커뮤니티 센터에서 소규모로요. 하지만 제 실력으로. 실력은 중요하지 않아요. 마음을 나누는 게 중요하죠. 순자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도윤 씨 그림에는 진심이 담겨 있어요. 사람들이 그걸 느낄 거예요. 도윤은 망설였습니다. 자신의 그림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준다는 것이 부끄러웠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해볼까요? 정말요? 네, 한번 도전해보고 싶어요. 좋아요. 제가 신청할게요.
순자는 기뻐하며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전시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도유는 자신이 그린 모든 그림을 꺼내 정리했습니다. 공원 풍경, 나무, 연못, 빈 벤치, 노을, 그리고 어릴 적 기억. 모두 합쳐 20여 장이 되었습니다. 각 그림마다 짧은 설명을 붙였습니다. 언제 그렸는지, 무슨 생각으로 그렸는지 적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돌아보니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자신은 소파에 앉아 TV만 보던 무기력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림을 그리고 전시회를 준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변화는 느리지만 확실했습니다. 일주일 후 전시회 날이 되었습니다. 커뮤니티 센터의 작은 전시실이었습니다. 도윤과 순자는 아침 일찍 가서 그림을 걸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배치했습니다. 벽에 걸린 그림들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멋지네요. 순자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네, 우리 그림들이 빛나는 것 같아요. 전시회는 오후 2시에 시작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동네 주민들, 노인분들, 그리고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었습니다. 도유는 긴장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그때 현수가 수진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현수야 왔구나. 와, 아버지 그림 정말 많네요. 현수는 감탄하며 그림들을 둘러봤습니다. 이거 다 아버지가 그리신 거예요? 응. 대단하세요. 정말로. 수진도 함께 그림을 감상했습니다. 아버님, 그림에서 따뜻함이 느껴져요. 정말? 네, 특히 이 노을 그림이 좋아요. 그들의 칭찬에 도유는 쑥스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방문객들도 그림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 빈 벤치 그림 좋네요. 저 나무 그림은 정말 생생해요. 어릴 적 기억 그림이 감동적이에요. 사람들의 반응이 좋았습니다. 도유는 벅차올랐습니다. 자신의 그림이 누군가에게 감동을 준다는 것이 신기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이혼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점이자 시작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